설밀라티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다이어트냐면 그 위절제 환자들한테 수술 후 직후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설탕이 집약된 음식이야. 설밀라티들 그렇게 끊고 한 달이 지나니까 한 2kg인가 3kg가 정말 꿈쩍하지 않던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탄고지가 왜 진짜라고 느꼈냐면 이거는 살이 빠지는데 활기가 생겨. 목표한 몸무게가 있었거든요. 55kg. 근데 9월 달에 딱 55kg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야. 8kg가 빠진 거지. 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왜 아시죠? 막 이렇게 몸이 막 붓고 막 이러면 더 나쁜 음식 더 땡겨. 땡겨지. 운동은 더 하기 싫고. 그 막 다이어트는 평생 우리가 같이 친구처럼 왔잖아. 근데도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보지만 효과가 없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하루 수술방에 딱 인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1번은 누군지 알아요? 경로 우대가 있어. 그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1번에 올려줘.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첫 수술. 왜냐하면 첫 수술이 유리하거든. 의사 선생님이 제일 컨디션이 좋은. 그리고 계속 연달아 수술을 하거든. 그날 내가 일바 따로 이렇게 딱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1번 환자는 앉아서 들어가요. 수술방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환자부터는 그 베드에 누워서 들어가. 왜냐면 그 전방에 또 수술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빼고. 근데 내가 앉아서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 거야. 막 마취가 중간에 깨면 어쩌지 막 이런 거 막. 재미없지. 마취 또 안 듣는 사람이 있대. 근데 마취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 윤은경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1, 2, 3, 4 하는데 없어.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딱 왔는데 식구들이 이제 살았구나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또. 근데 수술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드러낸 걸 가지고 또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 시간이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케모를 해야 될지 항암 방사선을 해야 될지. 근데 수술 3일 후에 딱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또 그 아까 힘들어하는 의사 선생님 전이는 안 됐네요 또 이래. 그냥 수술 받고 가시면 됩니다. 나 그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는 딱 일주일 그 삼성병원은 너무 수술 환자들이 밀려 있어서 일주일 있으면 나와야 돼요. 선배 그 환자들이 이 위암은 가자마자 아까 리셋 버튼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위를 절제하면 위가 리셋이 돼요. 다시 커져. 다시 커지는 게 아니라 완전 아기의 위가 돼서 아기처럼 시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다루기를 그렇게 다루는. 그러니까 미음 시작해서 이렇게. 이유식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막 처음 그 방구가 나오기 전까지 장계통은 또 물도 못 먹게 하잖아요. 애기들. 그래가지고는 방구 나오면 그때부터 물 마시고 미음 먹고 이렇게 그 아침 햇살 그 쌀 음료를 주더라고요. 나는 그때 처음 나온 과일이 배였는데 난 배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배가 나의 어떤 소울 푸르시야. 그래서 맨날 배를 상자째 두고 먹는데 배가 얼마나 비싸. 건강이 나빠지겠네. 근데 배 얼마나 비싸. 이 과일이 이렇게 맛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 왜 위암이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냐면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식탐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위절제한 환자들은 무슨 선식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평생을. 근데 1년 뒤가 되면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위가 좀 늘어나요? 늘어나. 위가 이제 장이랑 연결되면서. 그래서 더 얇아지지 않나요? 근데 식사량이 줄긴 줄어요. 그리고 그 위절제 수술 첫 달에는 정말 세모이만큼 먹어야 돼. 2시간마다 8끼를 먹어야 돼. 근데 보니까 남편이 환자인 경우는 부인이 그걸 하는데 누가 나를 해주겠어. 그래서 진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다른 한 1급 병원에 가서 한 20일 정도 요양을 하고 퇴원을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위암 환자들이나 이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밀라티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다이어트냐면 그 위절제 환자들한테 그 수술 후 직후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설탕이 집약된 음식이야. 곶감 무슨 막 과일 응축된 막 초콜릿 막 이런 거, 막 매운 음식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감을 못 먹게요. 감은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결석이 생긴대 위에. 저는 단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는데 하여튼 그 수술 초기에는 먹지 말라 그래서 되게 이제 금단의 과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단 음식이 정말 안 좋구나. 막 기름지고 막 이런 거보다 단 게 진짜 안 좋아요. 먹으면 그게 금방 오고. 그래서 마침 우리 오빠가 그때 그 퇴직하시고 용인에 있는 병원에 법무이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을 하나 내줘가지고 일부러 집에서 먼 병원을 골랐어. 왜냐면 가까운 데 하면 남편이 매일 올까봐. 와서 또 막 염장을 지를 수 있거든. 병이 악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멀리, 아주 낯선 곳으로. 그래서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 20일 있는데 정말 롱 베케이션이라는 거 알죠? 신이 허락한 장기 휴가. 그때 우리 동생이 수원에 살았는데 병원밥이 참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은 있으니까 야, 난 이 병원밥 먹다가 병이 도지겠다. 언니가 아프니까 너 좀 맛있는 거 좀 해와봐. 그래서 반찬을 몇 가지 해왔는데 걔가 그때 40대 중학교 초등학생 아들 둘 가진 엄마. 언니 아픈데 이런 말은 뭐하지만 여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왜냐면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통증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병실에 6인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일 럭키한 거야. 수술만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엄마는 내가 다음에 수술했는데 나보다도 젊은 엄마인데 열고 다시 덮었어. 안 돼서. 너무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안병동에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위암이었을까? 근데 나는 그때 10년째 목표가 10kg 감량이 목표였어요. 근데 1년 동안 10kg가 빠졌어요. 그 저기 하면서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절식하고 뭐 신선한 과일 먹고 이렇게 뭐 튀긴 거 이런 거 줄이고 뭐 운동도 나름 하고 막 그 63kg에서 몸무게가 이제 정체돼 있었던 거야. 근데 내 키 63kg는 좀 아니지. 근데 이거 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코로나 한 3년 또 내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강사 일이었는데 대면 수업이다 하는 바람에 3년 이제 딱 백수가 된 거야. 근데 나는 또 집순이거든요. 난 코로나가 너무 좋더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왜냐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건 그러지만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나는 막 굉장히 그 나라 남들한테 떳떳하고. 나라 잃은 표정으로 막 이러지만 속으로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게 무의도식이 나의 그 인생 목표거든. 근데 어머 야, 하늘이 또 이런 기회를 주네 막. 내 남편 앞에서는 여보 나 10년 커리어가 날아갔어 그러면서 막 억울해했지만 너무 좋은 거야. 막 책 실컷 읽어 미드 실컷 봐. 근데 그리고 막 운동하러 나가라 소리도 못 하는 거야. 그때 집 밖에 못 나가잖아. 나 운동 극혐하거든. 야, 점점 불안하다. 20kg 빠진 게 점점 듣기 전에 불안하다. 아니야, 근데 60kg까지 빠졌었는데 그 코로나 시절 63kg로 올라온 거야. 3kg밖에 안 쪘네 그래도. 근데 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금방인데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주 그 몸이 이상하게 불량한 것들을 끌어들여. 그렇지. 포테이토 칩, 막, 안다. 이 김말이, 뭐, 떡볶이, 막 이런 거. 휴게소. 또, 그때 코로나 시절에 내가 마켓컬리를 또 영접했어. 걔네들 또 간식의 천국이잖아. 종류별로 떡볶이를 막. 아니야. 근데 이게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위험 신호구나. 나 지금 이게 빨간불이야. 너 이제 그만 숟가락 내려놔야 돼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를 둘 낳는 이유가 왜 다시는 안 날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또 낳는다며요. 근데 그렇게 11 낳은 사람도 있어. 우리 엄마 9 낳았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뭐 간헐적 단식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분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그 검은 그 배경에서 막 심각하게 아까 양자 물리학처럼 시냅시스 막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배운 사람이라면 오토파지 막 저거다. 그러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그 인터뷰 하는데 에리님 인터뷰를 본 거야. 근데 에리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양보호사 시험 따다가 내가 그 요양을 당하게 생겼다고 막 그 수업을 막 듣지도 못해가지고 막 그때 사진 보면 진짜 황정순이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저분이 굉장히 패션 욕심도 많고 그러는데 자기 몸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우리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 그렇죠. 저분이 됐으면 나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일단 설밀라티 요게 굉장히 그 간결하잖아. 끊으라는 음식이. 그래서 그걸 끊는데 내가 못 끊는 게 여기는 술을 못 끊는데 나는 커피가 있어. 나도. 커피가 아까 난 느낌을 알아. 그게 우리가 커피 맛이 좋아서 마신다기보다는 그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나한테 선물하는 그 시간. 아까 왜 강의 끝나고 나서 독한 위스키 한 잔 마시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보상 같은 거야. 잘못된 보상일지는 모르는데, 근데 나는 위절제 수술 받는 순간, 나 커피 이제 못 먹는 거야. 그 보호자들이 먹는 믹스 커피만 한 입 뺏어서 먹고 싶었어요. 너무. 근데 그걸 마시기까지 한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뒤는 마셔도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보다 먼저 폐암 걸린 친구가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은경아,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커피도 믹스커피 마시지 말고 좋은 원두커피를 내려서 마시래. 원두커피가 좀 낫다고. 그래서 원두커피를 하루에 오후 4시에 딱 한 잔 내려서 마시는 게 나의 이번 생에 사치평온 쾌락. 오후 4시에? 응. 왜요? 그게 왜 오후 4시에? 오후 4시냐? 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뭐 모닝커피를 모닝커피는 모닝이 없으니까 나한테. 나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면 오늘 8시부터 지금 하루 일과를 보통 12시 이후에 시작하는데 심야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오후 4시 되면 그 저녁과 그 시간 사이에 딱 그 마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 같긴 해. 오후 4시면 그래도 아유 뭐 아침 일찍 뭐 새벽 근무 갈 것도 아닌데 그걸 합리화를 하는 거지. 왜냐면 야 내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근데 하여튼 설밀라티들 그렇게 끊고 한 달이 지나니까 한 2kg인가 3kg가 정말 꿈쩍하지 않던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 보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응. 작년 6월에. 2월, 작년 2월에. 재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인터뷰를. 네, 아마 난 작년 2월에 늦게야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던 게 움직이네. 이게 맞나 보다. 우리가 그 지방에 억울한 누명이 있잖아. 우리가 지방이 막 주범이라 해서 막 삼겹살 기름 띄워 먹고 막 이런. 내가,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설탕 얘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설탕을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탄고지가 왜 진짜라고 느꼈냐면 이거는 살이 빠지는데 활기가 생겨. 처음에 2, 3kg 빠졌을 때 느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 단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맨날 뭐가 하기 싫은데 막 집을 정리하게 돼. 이거 진짜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 다들 그랬어요. 내가 집을 정리 못한 사람이 아니라 활력이 없었던 거야. 맞아.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한 1년이야. 근데 저거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거 할 마음이 생겨. 그리고 막 책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막 깨끗해지고 나는 또 맥시멀리스트예요. 그것도 저랑 똑같네요. 이번 생에 미니멀리스트는 텄어 여기도. 맥시멀리스트도 좀 정리된 맥시멀리스트여야지 막 호더가 되면 안 되지 막 쌓아놓고. 근데 어머 이건 진짜인데 그러고는 6월 달에 내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 잘 됐어. 그동안 몸을 만들 수. 왜냐하면 목표한 몸무게가 있었거든요. 55kg. 내가 이번 생에 이거 한번 찍고 죽자. 근데 9월 달에 딱 55kg가 된 거야. 그러니까 8kg가 빠진 거지. 63kg에서. 지금 몇 세라고 하셨죠? 63세. 63세. 뭐 특별 운동을 한 것도 없어. 그냥 뭐. 근데 밥 먹고 1시간 딱 타이머를 해놓고 앉아있거나 그러지 않아.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1시간은 움직여. 그걸 좋은 습관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날씬한 분이 자기는 밥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산책을 한대.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은 다 날씬한 이유가 우리 보통 드러눕잖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하다 보면 1시간이 딱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요했지만 하여튼 그 저탄고지가 그리고 공복에 그 허기가 안 지는 거.
그러니까 2시까지 밥을 안 먹고 견디는 거지. 맞아요. 63kg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건 정말 어렵거든. 근데 55kg에서 지금 다시 57kg야.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정말 10년 동안 못 입는 옷이 다 들어가. 아니 지금은 더 얼굴이 딱 좋아서 더 빠지면 그다음부터 주름이야. 아우 나 요번에 그 우리 안 돼. 구정 때 우리 친정에 갔는데 내가 제일 얼굴 작은 애로 뽑혔어. 맨날 가면 내가 제일 막 뚱뚱해가지고 너 몸무게 올라가면 어머 언니가 얼굴 제일 작아. 어머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근데 이게 몸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뭐 정신적인 거 외모 주상주의 그러는데 이 외모를 가다듬는 게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라니까. 몸이 감정이에요. 그리고 위는 감정하고 직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같이 절대 겸상을 하지 않아. 남편하고 겸상하면서 윗병이 생겼거든. 그 원인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혼밥을 밥 먹는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꼭 씹어 먹었다 그랬잖아. 굉장히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식구 많은 집 식구들은 근데 한 30분에 걸쳐서 먹으라 그래요. 위암 환자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20분이 그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라 그러죠. 이게 배가 부른 걸. 근데 배가 부른 걸 인식하기도 전에 막 후닥 근데 20분 걸쳐서 먹으면 배가 불러요.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채 먼저 고기 먼저 먹으면 그러니까 쌀을 10kg를 사도 안 줄어. 밥을 나중에 먹는. 밥을 우리 남편도 당뇨거든요. 또 남편이 또 당뇨 판정을 한 3년 전인가 받은 게 또 신의 한 수야. 당뇨는 또 탄수화물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좋겠다. 하고 근데 나는 사실 여기 왜 나왔냐 우리 아들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30대 아들이 있는데 94년생 걔가 아토피가 심해. 아토피가 심해서 면역 억제제까지 처방받아서 먹는데 스테로이드 계통이니까 그게 많이 근데 얘는 음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음식을 걔는 생각에 거의 배달의 민족의 단골 고객이야. 엄마랑 같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음식은 맛이 없지. 무슨 걔가 뭐 묵은지 지짐 이런 걸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건강한 밥상을 이렇게 슬쩍슬쩍 들이밀면 식구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나라도 그리고 자식도 남이야 사실은. 내가 있어야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우리 아까 극단적 이기주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행복하게 살아. 막 그런 엄마들 막 대량 난감이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야, 넌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냐 막. 우리 딸이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나 독립해서 나갈 때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내 방이 생겼거든. 그런 것도 똑같은데 난 만세 삼창 내가 우리 딸이 독립한다 그러니까 맨날 그 방에 쓱 가면 아줌마 방 보러 오셨어요 막 우리 딸이 그래. 그래서 방 언제 빼실 거예요? 이달 말까지만 참아주세요 막 이렇게 상황극을 했는데 나는 사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크면 나가는 게 맞고. 그럼요. 저도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소송까지 안 가게 좋게 헤어지자. 소송까지는 안 그러니까, 가게 좋게 헤어지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6월 달에 그때 신청했을 때 안 된 게 너무 다행인 게 그때 안 돼서 좀 좌절은 했어. 이 사연이 안 먹힌단 말이야. 당뇨, 아토피, 위암 세계 콤보인데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야 보니까 막 응급실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약하구나. 근데 10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내 생에 다녀본 집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근데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내가 가고 싶었던 동네 아파트인데 우리 아들이랑 연식이 똑같아요. 1994년에 지은 아파트니까 되게 오래된 아파트잖아. 말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는 안 고치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봄에 벚꽃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 애들이 그쪽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2년 전에 그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집이 없어서 못 가고 요번에 딱 갔는데 세상에 어떤 집을 만나냐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장만한 집이야. 예쁘게 놨고. 그래서 싹 꽂힌 거야. 3년 전에. 완전 요즘 스타일로. 근데 얘네들이 애를 2살, 3살 연년생으로 나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경기도 광주 친정엄마 쪽으로 가면서 이 집을 새를 놓으면서 우리 차지가 된 거야. 우리 남편은 절대 집을 고쳐서 들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그럼요. 맞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트는 방향으로 간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틀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굉장히 예쁜 옷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을 맨날 정리하고 내 방이 생겼잖아, 서재방.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시크릿이란 책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겸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런 같은 생각을 한 좋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이렇게 에리님도 끌어들였고 그게 이제 지발로 갔어. 점점 근데 두 분이 따로 있을 때는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자기는. 그리고 이분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었지. 근데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시너지 효과가 좋은 거지. 여기는 하드웨어,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접근성이 좋아진 거야. 도대체 저탄고지 하라는데 그럼 집에서 뭘 먹어? 근데 이렇게 반찬을 마련해주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 뭐 아보카도 우유 넣고 마요네즈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와, 저 두 사람은 정말 하늘이 맺어줬구나.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 이막의 두 번째 날개를. 아니 첫 번째 펴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네, 첫 번째 펴는 거예요. 한번 폈다 접은 적 없고 그냥 처음 피는 거예요. 원래 늦게 피는 꽃이 화려해.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제 가능성이 뭐 성공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여요. 어떻게 펼쳐질 그 느낌이 우리는 그런 그게 보이잖아. 네, 나를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본인의 가능성을 모른다. 근데 그게 몸이라는 그걸 여기 제한받고 있어서. 근데 아무리 많은 수천 개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도 그걸 담는 그릇이 부실하면 물을 담을 수 이게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뭔가가 준비돼 있으면 그게 내가 준비돼 있는 거를 그 파장에 맞는 뭔가가 와서 그걸 찾아주고 거기에 대해 이제 광을 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73kg 내가 73kg에 원에 머물러 봐서 내가 알지. 그런데 그 73kg가 나이 먹어서 극복되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극복했다가 나이 먹어서 다시 찌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나이 먹어서 극복이 되면 그때부터 꽃이 핀다. 주름살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리고 장기도 건강해지고 내 식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 막 아까 막 크림빵 앞에 무너지고 막 나도 막 밤 12시에 스낵면 끓여 먹고 그래 가끔 막 심야 라면 이게 웬 말이냐고. 근데 점심을 제대로 잘 먹으면 그 식탐이 안 와. 근데 부실하게 이렇게 건너뛰면 꼭 12시 넘어서 막 그런 게 막 오는 거야. 잘 먹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좋아진 거는 저랑 신랑의 관계거든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변화예요. 이게 머리랑 몸이랑 연결돼 있다는 걸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여기 장이 연결돼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우리 집에 식용유 그리고 저 참기름 그리고 현미유 이런 거 다 치웠어요. 저희 집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알룰로스로 다 채워놨고 신랑도 원래는 과자, 라면 진짜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끊었어요. 내가 끊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끝났어요? 네. 왜? 왜냐면 겸님 그 첫 번째 영상 있잖아요. 아이스티 영상. 그거를 설탕 먹지 말라는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마트에 가면은 뒤에를 봐요. 성분표를 봐요. 자기가 얘기해서 한 게 아니지. 제가 얘기한 게 맞아. 아니라 자기가 얘기해서 늦어졌지. 네. 그 영상에 남편분이 그냥 자기 폰에 뜬 거예요? 자기가 그 알고리즘에 떴다는데 그게 아니라 제 아이패드가 집에 있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보다가 그걸로 이제 뜬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걸 엄청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왜냐면 30대니까 몸이 전 같지 않은 거야, 자기 신랑은. 네, 그런가 봐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면은 20대 친구들이 있고 30대는 본인 30대니까 그게 차이가 나나 봐요. 자기가 느끼기에. 운동 퍼포먼스도 자기가 뭐가 다르지? 운동도 하세요? 네, 운동도 해요. 운동도 매일 거의 매일 하고 웨이트 뭐 맨날 분할 나눠서 한대요. 원래 운동 좋아하셨구나. 네, 운동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식단 제가 마지막 작년 오프라인 때 가고 나서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였는데 한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먹는 게 바뀌니까 이상하게 안 싸우지. 안 싸워요. 몸이 편해지니까. 라면이 싸우게 한 거야. 저도 라면 안 먹지 않았고 과자 안 먹지 않았는데 아예 그거를 끊어버리니까 안 싸우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5년이 딱 넘었고 이제 6년이 됐는데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진짜 입을 덮을 때까지 싸웠어요. 이불 속에서도 싸웠어요. 그래서 예뻐서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는 저는 그 설탕들이 내 몸을 덮고 있었을 때는 진짜 손이 여기에 다 막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아프지.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그랬는데 그걸 안 먹으니까 일단 이게 안 아프고 등에 막 그 곰 한 마리 얹어지는 그 느낌도 저는 확실히 없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요즘에 둘 다 안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커피를 한 잔씩 꼭 먹었는데 올해 1월부터 커피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커피를 끊으니까 일단 잠을 잘 자요. 원래 잠을 제가 자면은 꼭 3시, 4시에 꼭 한 번 깼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근데 내가 지난번에 챌린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MT 갔을 때보다도 훨씬 좋아졌어. 네, 그것도 저는 겸님이랑 예린님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 챌린지를 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비행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을 안 만나본데 아까 저한테 이냐고 물었거든요. 저는 아이인데 이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아이예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우울증이 너무 막 심하게 올 뻔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손이 막 사람만 지나가도 그냥 뒤에 알바생이 이렇게 쓱 지나가도 손이 막 이렇게 여기가 덜덜덜덜덜 털리더니 심하면은 과호흡이 와요. 그러면 일하다가 주저앉아서 공황장애처럼. 여기 그 항상 검은 색깔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녔다가 너무 힘들어 이걸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꼭 해야 될 정도로 그게 안 돼서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진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우울증 있는 상태로 그냥 거의 냅뒀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작년 4월이요. 작년 4월이었는데 이제 격리 말고서 오프라인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이 됐는데 이걸 고쳐야겠는 거죠. 난 이거를 대인기피를 고치든 인간을 고치든 나를 고쳐야겠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오프라인 옆에 계신 두 분이 완전 이인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에리님이랑 사진 찍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끌고 가더니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때 김지은 씨가 오셨거든요. 배우 김지은 씨가 오셨는데 갑자기 나한테 요청이 계속 우리 김지은 씨랑 사진 찍으러 갈래? 김지은 씨가 되게 그 감기 때문이었는데 되게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근데도 우리 막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찍고 막 옆에서 막 난리 난 거예요. 김지은 씨 너무 잘생기지 않냐. 둘이서 셋이서 거의 친구가 돼서 그날 막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고 나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거구나. 괜찮은데? 괜찮은걸? 사람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챌린지가 작년 여름에 있었는데 그건 못하고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나는 운영진이 체크 안 돼 있는데 그게 운영진이 체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진을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크됐지 잘못 그래서 체크했나 난 잘못했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겸님 집에도 가고 이제 운영진들 모임도 했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뭐 때문에 그 운영진분 한 분한테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이렇게 해봐요 하면서 이렇게 싹 도와준 거예요. 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나를 이렇게 케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사람 되게 괜찮다. 사람 괜찮은 존재다. 이러고 겸님 워크숍도 갔는데 그때 싱잉볼을 했는데 그냥 제가 혼자 갔어요. 그때 이제 모임 같이 이제 하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올렸는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저 혼자 갔는데 너무 그 싱잉볼이 좋았던 거예요. 그분한테 그거 같이 우리 워크숍 때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반응이 다들.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그렇지. 그 노트그릇 같은 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 탭이 나타나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이거 괜히 후기를 올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이거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다.
라고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은 거네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워크숍 끝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또 모였어요. 이렇게 집밥을 만들어 먹는 모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 빼고는 다 미혼자였고 집도 다 좁죠. 오피스텔 이런 데 사니까 작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모임에서 집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뭐 저런 마야 굴소스라든지 쯔유라든지 멸치 육수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 나는 예상을 했고 그걸 내가 짐을 다 쌌어요. 바리바리 쌌어요. 전날 저희 메뉴가 갈비찜, 매생이전, 잡채, 뭐 톱밥인가 뭐 그거였는데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같이 와. 했어요. 모여서 돈을 그런 나눠서 모임이 지금 많다? 점점 네. 이렇게 소모임이 새끼 치는 거 네, 같아요. 근데 새끼 치는 에리의 게 집밥 모임이 많아. 에리의 집밥인데 그분이 엘라님에서 엘라의 집밥 그렇게 됐어요. 집만 물려주고 요리는 거의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좀 일찍 모였거든요. 근데도 다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쪽에는 타로랑 사주 보고 있고 여기는 요리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그분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털었어요. 다 꺼냈어요. 온갖 거 다 뺐어요. 그분한테 허락을 구하고 괜찮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나 안 나빠. 그래서 성향이 그분이 안 나쁜 거기 분이라 가셔야 되겠다. 진짜 냉장고에 진짜 오만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 기분이 안 나쁠 해서.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다 그렇지. 빼고 나는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 해줬는데 나만 이게 좋은 기분을 느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럼. 그러고 나 저희가 설날을 3일을 쉬었거든요. 4일을 쉬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집밥 계속 보내는 거야. 자기 이거 해먹었다고. 왜냐하면 냉장고가 정리되면 자기가 열게 되거든. 냉장고를 정리를 하니까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큰지 몰랐고 우리 집에 이런 재료가 있는지도 몰랐지. 몰랐고 나는 쓰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나도 이 사람들한테 쓰임이 있구나. 그럼.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 전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야. 갈비찜도 막 준비하고. 나는 처음 간 집이니까 일단 밑 준비를 좀 하고 가자 해서 그 감자칼로 당근이랑 물을 막 깎았어요. 돌려 깎았어요. 돌려 근데 깎아. 뒤에서 신랑이 저한테 그러니까 소풍 가냐? 되게 신나 보인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남자들 그래서 나 소풍 간다. 자기한테 낯선 모습이었다. 네, 되게 낯설었나 봐요, 제 모습이. 아니, 어차피 가면 알아서 다들 할 거 뭐하러 그렇게 준비를 하냐. 왜냐면 남자들은 그 행복의 일부에 자기가 없으면 질투해. 질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딴 사람들이랑 막차를 타고 집을 간 거예요. 집에 10시에 나와서 막차를 타고 집에 가니까 신랑이 입을 뒤덮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삐진 거야. 삐진 거예요. 나와 있을 때 몰랐는데. 보여주지 않는 행복한 표정인데 그 행복의 원인이 자기가 아닌 거야. 너만 없으면 행복하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 너 없이는 못 살겠다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되는 거지. 어머 남자들이 다 그러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저희 신랑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래요. 이렇게 여자한테 질투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그렇게 없는데. 말도 했어요? 네. 와.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 폭이 시야가 본인한테만 있었다가 이렇게 넓어진 것인가. 왜냐하면 난 결혼 5년 동안 친구를 만난 적이 진짜 손에 꼽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안 좋아했으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사람이 안 좋아한 거야? 아니면 신랑이 혹시 친구를 만나는 걸 싫어할 건 아니야? 그것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 맨날 둘이만 놀았어요. 거의 둘이만. 너 친구 없지? 나도 친구 없지? 그냥 둘이만 놀자. 둘이서 재밌어. 근데 조그만 세상에서 자기는 세상으로 나가고 남편 혼자 남겨졌으니까 배신감. 그래서 다음에는 너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너도 같이 그 모임 가자.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그런 모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 남자들 모임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남자들 운동 모임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그 요즘 네, 운동 모임.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요즘 많이 타고 그래서 막 안 좋은 일, 극단적인 일도 많이 하는 게 그게 원천적인 게 외로움에서 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먹었을 때 그날도 4명이서 1차 모이고 또 와서 4명이 또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 오디오가 하나도 안 비고 서로 하는 게 너무 다른데도 집에 갈 때까지 엄청 다들 즐거운 표정인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살아보면 사람만큼 큰 자산이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면 다 그 진상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 맞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보면 나는 다른 파장인 거고 맞아. 내가 그게 별로 불편스럽지 않으면 나도 그 안에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오늘 나이도 틀리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사실 같은 밥상에 앉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원소는냐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상사가 전화가 오면은 얘를 차단하고 그냥 나는 잠수를 타버리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내가 일을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위험한 네. 소원을 빌었구나. 무슨 일이 나서 나한테 내가 팔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어머, 회사를 어떡해. 안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너무 거기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싫으니까. 싫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거기서 피해 왔고 나는 이제 그걸 잘 벗어났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쓰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요즘에 많이 알고 있고 그거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은혜롭다는 표현이 너무 딱 맞는 은혜로운 초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게 지금 저의 1번의 목표라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저도 지금 제가 받은 것들을 잘 여러 사람들한테 더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너무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 나올 줄 몰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선순환이 진짜 빠르게 확산되는구나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가지치기처럼 사람 쳐내야 되면 그냥 확실하게 쳐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좋은 사람 또 들어오고 그렇지. 나도 좋은 사람 되니까. 아,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자기는 기적이다. 그치?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나눈 것도. 네. 자기는 어땠어요? 표정 내내 오는 내내 있는 내내 계속 웃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보기만 웃을 하면 수가 기분이 있어요? 좋네. 저는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배울 때 항상 그 선배들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할 수 있겠다. 해도 좋은 일이다 결정하는데 오늘 여기서 와서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보고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용기도 얻었고 또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아,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네. 좋았어요. 아까 그 이분이 얘기한 얘기 중에서 그 여기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고 나도 가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본질인 것 같아. 내가 이걸 하면서 요즘 드리는 느낌은 우리가 그 매일 미사를 가면 미사의 마지막 끝에 파견성가라는 걸 부르거든요. 파견성가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은총을 받았으니 니들이 나가서 이제 똑같이 은총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파견이거든. 너희들이 이제 다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파견되라고 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가 베푸는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성로를 쓴 거고 또 각자가 가서 식구한테 이웃한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견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진짜 가서 나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도 못 지키는 거야. 맞아. 그런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마음껏 나누시고 나눠 먹고 도와주고 진짜 뭐가 필요한지 도와주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큰 도움을 받아요. 그 사람한테 말고 딴 데서 우연히. 아까 성공 실패 얘기했잖아요. 저는 경혜님 이야기만 계속 마음속에 있는데 그 실패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야기가 떠오른 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자기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게임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일이라는 게 떴대요. 페일이 떴대. 외국 이야기예요. 페일 떴는데 애가 막 되게 신나하더래. 그래서 부모가 왜 너 이렇게 신나하냐 하니까 페일이라고 떴잖아 하는 거야. 그럼 페일이 왜 좋은가 하니까 페일은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라고 하는 거야. 리셋 버튼 누를 수 있는. 다시 하라는 뜻이야. 이거는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어른으로서는 되게 약간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공과 실패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어차피 죽을 것이고 죽을 향해 가는 어떤 여행이나 여정인데 거기서 실패들은 계속 있지. 그럼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는 실패했어 여기서 끝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그냥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나 이거 실패? 난 여기서 끝? 난 이제 이렇게 내가 정한 정체성대로 살 거야. 난 여기까지다 하고 해버리면 딱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그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자꾸 합리화하는 거고
말이 길어지는 거지. 근데 설명하지. 설명하지. 근데 행동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커피 바꾼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행동하고 느끼고 나 누리고 끝나는 거야. 우리도 약간 그 아이 마음처럼 실패가 나타나면 오케이 실패는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실패라는 걸 다르게 바라보고 다시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힘든 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다들 지금 이 고생을 다 즐기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거, 페일이라는 거 전혀 나쁜 거 아니고 그거 되게 우리한테 어쩌면 좋고 축복 같은 거다. 근데 이거는 경험을 다 충분히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저 개인으로는 이 일을 한 여정에서의 7, 8년이 딱 그랬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불운들과 모든 나쁜 일들 사람들이 저한테 줬던 무시와 무례와 어떤 배신들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소중했다. 다 정말 너무 고맙고 그 중에 저는 하나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걔들이 다 지금 나한테 되게 좋은 거 줬거든.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는 과정에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왜 좋냐면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긴장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무섭지도 않고. 왜냐면 안 좋은 일 생겼으면 뭐야 또 어떤 일 생기려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어떻게 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관점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페일 같은 거지. 여러분들도 약간 혹시나 약간 지금 뭔가 겪고 있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결국 행동하고 뭔가 바꿔내면 뭔가 그게 돌아봤을 때 항상 그러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막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때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싸우면 그날 막 인생 무너지잖아요. 근데 걔 이름도 기억 안 나죠 지금. 그때 있었던 일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것처럼 돌아오면 다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 남을 것이다. 말이 더 길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시간 내주셔서 아유, 너무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